이번 겨울방학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지 참고하셔서 자녀들 교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과 별개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겠죠? 바로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기 전에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많이 분주해지십니다. 겨울방학 특강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가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활동들은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반영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매번 방학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이시다 보면 결국에는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활동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만 피하신다면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방학이 아니라 남은 방학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방학 계획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학 전에는 대부분 계획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운 친구들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방학 영상을 찾아보면 4년 전 운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계획표를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표를 세울 때 이 계획표를 세우는 목적을 먼저 떠올리라고 합니다. 목표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매 방학 때마다 해왔으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동그란 표 또는 스케줄표에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잠, 밥, 학원, 공부, 잠, 독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정말 무의미한 계획표입니다. 그냥 계획표를 세웠다는 그 만족감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계획표를 세우는데 필요한 활동들을 고르는 것입니다. 즉, 이번 2학기나 24학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통지표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았어요. 수학 3단원, 수학 5단원 또는 사회 몇 단원, 과학. 통지표에 정확하게 나오겠죠. 본인 스스로도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계획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이나 진로를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돈 많은 백수, 건물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겠죠? 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막연하게 그냥 최종 목적지만 말합니다. 마찬가지 아이들의 방학 계획표를 보았을 때 본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가 먼저 발견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계획표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전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방학 계획표를 세우신다면 그냥 무분별하게 동그라미 또는 원형이나 또는 스케줄표에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반드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통지표 또는 성적을 미리 예상해보라고 했잖아요. 이 예상해보는 과정과 실제 통지표를 나왔을 때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은 되도록 적게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방법을 조금 바꾸셨으면 합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또는 겨울 방학이 되면 방학 때 꼭 해야 되는 활동 몇 가지, 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공부, 고등맘이 보았을 때, 중등맘이 보았을 때, 또는 대학생이 보았을 때,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영상들 너무 클릭하고 싶고 보고 싶죠. 저도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 영상을 보면 항상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주의사항이나 안내사항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영상을 듣다 보면 또는 보다 보면 정말 좋은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못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을 정했어요. 부족한 걸 찾았어요. 예를 들어 사회를 어려워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또는 사회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찾아보고 활동하는 것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수학의 일부 단원을 어려워합니다.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단원을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자 했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보면 훨씬 더 나에게 와닿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재밌어도 해요. 영상을 봤는데 무조건 수학 문제집은 3페이지씩 풀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이 3페이지를 매일매일 풀릴 건가요? 그럴 필요 없죠. 오히려 수학 흥미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잘하는 친구면 더 어려운 문제나 심한 문제를 2-3문제만 풀게 해도 그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좋은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또는 아이 활동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분 영상을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면 우리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학 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자연스럽게 방학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이거 해보자, 다음 방학 때는 이거 해보자, 또 방학 때는 저거 해보자. 방학마다 달라지면 아이들은 방학이 부담스러워지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공부한 아이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세운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요나 일반적인 지시는 이번 방에서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이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잖아요. 세 번째도 그를 위해서 강요보다는 방학 전에 사전 약속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 해야 되는 공부를 잘 계획했어요.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그럼 만약에 너가 잘 한다면 남은 방학 동안 엄마도 별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방학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너가 잘 하니까. 다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가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마의 약속이나 규칙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엄마가 개입할 수 있다. 다음 방학에도 엄마가 개입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자 라고 미리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수긍할 수밖에 없죠. 엄마가 내가 잘하면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넣어주면 아이는 그 방학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시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모님께서 학원을 잡아줄 수도 있고 필요한 활동으로 어딜 데려갈 수 있겠죠. 이것들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방학 동안 특히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느라 못했던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충분히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방학 동안 부모님과 아이가 정말 시시콜콜한 걸로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번 방학만큼은 큰 갈등 없이 그리고 강요 없이 한번 약속을 정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2년째, 3년째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새로 보시는 분들도 선배 부모님들의 경험을 들어서 본인의 자녀 교육에 많이 반영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겨울방학은 이번 2학기와 다음 학년도 1학기를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회복하고 힐링과 충전을 통해서 다음 학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